인생의 황혼역, 우리 모두는 따뜻하고 평온한 안식처를 꿈꿉니다. 평생을 땀 흘려 이룬 결실을 안고 걱정 없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것. 저 역시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한국에서의 팍팍한 삶을 뒤로하고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왕처럼 살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꿈은 이내 잔인한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금은방 직원의 차가운 한마디가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묵직한 금덩이가 그 순간 납덩이보다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2억 원. 남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샀던 황금빛 덩어리는 그저 겉만 번지르르하게 칠한 가짜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박진호, 니차, 그리고 이제 강민수까지. 이것은 세 번째 추락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마치 지옥으로 향하는 길 같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기대에 찬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여보, 금값은 어땠어요? 많이 올랐어요. 아내의 해맑은 물음에 저는 차마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제 침묵에서 불길한 낌새를 느꼈는지 아내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가짜였어. 네. 뭐라고요? 아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당했어요.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내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쳤군요. 정말 미쳤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내가 그만하자고 했잖아요. 아내는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절규는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요? 이 나이에 어떻게 살라고요? 아내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연수입니다. 올해 65, 부산시청에서 30년간 성실히 일했던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제 아내 정미영은 초등학교 교사로 평생을 아이들과 함께하다 은퇴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모아 마련한 16억 원을 들고 2년 전 꿈에 그리던 태국 치앙마이로 떠났습니다. 따뜻한 나라에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려던 저희 부부의 소박한 꿈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희는 부산의 한 작은 달동네 아파트에서 저는 경비원으로 아내는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저희의 황금빛 노후가 잿더미로 변했는지 그 뼈아픈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제 이야기가 안일한 꿈을 꾸는 누군가에게는 경종이 되고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퇴직하고 몇 해가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우리 아파트 베란다에서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30년간 매일 아침 7시면 일어나 출근하던 삶이 끝나자 처음 몇 달은 자유로웠지만 이내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 늙어가기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아내의 그 말은 제 마음속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저희는 아직 건강했고 무엇보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로 꽤 많은 자산을 모아두었습니다. 바로 그때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본 한 프로그램이 우리 부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태국에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한국인 은퇴자들의 이야기였죠. 화면 속 치앙마이의 아름다운 풍경, 수영장이 딸린 넓은 집, 매일 골프와 마사지를 즐기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왕처럼 살 수 있다는 말이 저희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부산에서는 아파트 관리비만 해도 30만 원이 훌쩍 넘는데 그곳에서는 100만 원이면 황제 같은 생활이 가능하다니.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매일 밤 인터넷으로 치앙마이의 삶을 검색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는 성공적인 이민 후기들이 넘쳐났습니다. 저렴한 집값과 물가, 따뜻한 날씨, 그리고 선진적인 유료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도 한번 가볼까? 제안은 제가 먼저 했지만 아내 역시 이미 마음이 움직인 뒤였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처럼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는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해운대에 있던 아파트 두 채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 예상보다 높은 가격인 13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을 합치니 저희 수중에는 19억 원에 가까운 거금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 연세에 이민이라뇨. 아들 정훈이는 펄쩍 뛰며 반대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이미 치앙마이의 장밋빛 미래에 취한 저희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의 선택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아들이 야속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두고 봐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꼭 보여줄 테니. 저는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16억 원을 들고 나머지 3억은 만약을 위해 한국 계좌에 남겨둔 채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치앙마이의 풍경은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공항에는 미리 연락해둔 한인 부동산 업자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저희를 반겨주며 최고급 호텔로 안내했습니다. 치앙마이에서의 첫 일주일은 꿈과 같았습니다. 한국 돈 5만 원짜리 호텔은 한국의 20만 원짜리 특급 호텔 못지않았고 1,000원짜리 쌀국수와 2,000원짜리 맥주는 천국의 맛이었습니다. 저희는 핑강이 내려다 보이는 월세 50만 원짜리 최고급 콘도를 계약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호사였죠. 바로 그때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동산 업자는 은행보다 환율을 훨씬 좋게 쳐주는 개인 환전소가 있다며 박진호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에 신뢰감 가는 인상의 그는 자신을 3년째 이곳에서 환전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큰 금액이시니 제가 특별히 은행보다 바트당 1원씩 더 쳐드리겠습니다. 계산해보니 16억 원을 환전하면 은행보다 400만 원이나 이득이었습니다. 아내는 불안해했지만 부동산 업자의 보증과 박진호의 그럴듯한 설명에 저는 그를 믿기로 했습니다. 큰 금액이라 한 번의 환전은 어렵고 몇 번에 나눠서 해야 한다는 말에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3억, 두 번째 3억, 세 번째 3억까지 총 9억 원은 아무 문제 없이 환전되었습니다. 박진호와는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되었고 저는 그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남은 돈을 한 번에 환전하던 날 터졌습니다. 3억 5천만 원을 송금한 뒤 박진호는 금액이 커서 이틀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환전소를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옆 가게 주인은 어젯밤에 짐을 싸서 야반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억 5천만 원, 제 평생 연봉보다 많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사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공무원으로 살며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충격이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왜 자기 말을 듣지 않았냐며 울부짖었고
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부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악몽이 지나간 후 저희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12억이 넘는 돈이 남아 있었기에 더 조심해서 살면 된다고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바로 그때 두 번째 유혹이 친딸의 얼굴을 하고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한인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니차라는 태국 여성이었습니다. 30 초반의 예쁘장한 외모에 한국에서 3년간 살았다며 유창한 한국말을 구사했습니다. 그녀는 저희를 할아버지, 할머니라 부르며 따랐고 외로운 저희에게 정말 친딸처럼 다가왔습니다. 아내도 니차를 진짜 딸처럼 예뻐했습니다. 그녀는 저희의 경계심을 정이라는 한국적인 감성으로 무너뜨렸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니차는 조심스럽게 한식당 동업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 요리를 배웠고 치앙마이의 시장 상황도 잘 안다며 자금만 투자해주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환전 사기의 트라우마 때문에 망설였지만 니차의 진심 어린 태도와 철저하게 준비한 사업 계획서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 걱정되시는 거 알아요. 가게 명의는 전부 할아버지 앞으로 해놓을게요. 결국 저희는 니차를 믿고 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 계약서까지 썼고 가게 등록증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가게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할머니 손맛이라는 정겨운 간판까지 달렸습니다. 오픈 첫날 가게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니차의 음식 솜씨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니차는 약속대로 수익금이라며 42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 후로도 매주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환호했습니다. 박진호에게 당한 손실을 모두 만회하고도 남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니차 덕분에 다시 치앙마이에서 꿈같은 생활을 즐겼습니다. 골프도 배우고 온천도 다니며 완벽한 노후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단 석 달 만에 끝이 났습니다. 넷째 달부터 갑자기 니차의 연락이 뜸해지더니 약속된 날짜에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가게를 찾아가 보니 할머니 손맛 간판은 온데간데 없고 가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옆 가게 주인은 일주일 전 니차가 밤중에 몰래 짐을 다 빼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8억 5천만 원. 또다시 거액이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 딸처럼 여겼던 마음에 대한 배신감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실신했고 저는 지옥의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두 번의 사기로 12억 원을 잃었습니다. 19억 원을 들고 시작했던 저희의 꿈은 이제 잿더미가 되어 4억 원 남짓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인의 모임에서 마지막 파멸의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강민수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요즘 금값이 폭등하고 있다며 자신은 금 투자로 작년에만 50%의 수익을 올렸다고 속삭였습니다. 태국 정부가 인증한 골드샵에서 거래하는 것이라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말도 덧붙였죠. 또 투자요. 여보, 제발 정신 차려요. 아내는 절규했지만 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12억을 잃었다는 생각에 본전을 되찾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금은 눈에 보이는 실물이었기에 사기당할 리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도박꾼의 심정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은 돈 4억 원 중 2억 원을 털어
강민수가 소개해준 가게에서 금덩어리 6개를 샀습니다. 묵직한 무게와 황금빛 광채. 저는 잃어버린 12억을 되찾을 수 있다는 헛된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한 달 후 부푼 마음을 안고 금을 팔기 위해 치앙마이에서 가장 큰 골드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 최악의 선고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거 가짜예요. 속은 나비고 겉만 금으로 도금한 겁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3번의 사기, 14억 원의 증발. 저희의 태국에서의 꿈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저희는 도망치듯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올 때는 16억 원과 꿈을 가득 싣고 왔지만 돌아올 때는 텅 빈 마음과 가방 2개가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고 저희는 아들 집에 잠시 얹혀 사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남은 돈으로 부산의 한 허름한 달동네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한때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넓은 아파트에 살던 저희는 이제 곰팡이 냄새나는 좁은 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병상에서 차라리 죽고 싶다고 중얼거렸을 때 저는 제 어리석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깨닫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저는 70이 넘은 나이에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수십 군데를 돌아다닌 끝에 겨우 아파트 경비원 자리를 구했습니다. 아내도 퇴원 후 마트 계산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둘이 합쳐 한 달에 230만 원. 큰 돈은 아니었지만 땀 흘려번 돈은 저희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경비복을 입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아이들을 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통장 잔고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하루하루 속에 있다는 것을요. 큰 욕심 없이 그저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지금이 어쩌면 치앙마이의 허황된 꿈속에서보다 더 평온하고 행복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쓰라린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후 자금은 당신의 평생이 담긴 피와 땀입니다.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사기꾼들의 속삭임에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특히 검증되지 않은 해외 투자나 이민은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가족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지만 혹시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저희처럼 나이가 많아도 모든 것을 잃었어도 건강한 몸과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피해를 막고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가 담긴 진솔한 이야기들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평온과